우리나라 인구의 70에서 80%가량이 경험했다. 바로 두통인데요. 뭐 편두통으로 진단이 되면 평생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또 편두통 약은 또 따로 있어요. 딱 기억나는 그런 환자의 멘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두통을 앓으면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화제의 건강 이슈를 차에서 팩트만을 알려드립니다. 아프지마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김철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일보 복지의료팀 강다은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가 뭡니까? 네, 오늘은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대부분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내용입니다. 바로 두통인데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70에서 80%가량이 두통을 경험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을 만큼 굉장히 흔한 증상입니다. 그만큼 가볍게 생각하고 방치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뭔가 잘못된 대처 방법을 했을 때 만성화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편두통에 관해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문희수 강북 삼성병원 신경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두통이라는 게 상당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두통의 종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눌까요? 네, 저희가 크게 두통은 1차 두통이냐 2차 두통이냐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요. 두통을 유발하는 원인이 따로 있는 병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뇌종양, 뭐 뇌출혈, 뭐 아니면 뭐 뇌염. 어떤 사람들은 뭐 약을 먹고 머리가 아픈 사람들도 있고요. 이렇게 두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특별하게 딱 있는 거를 2차 두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인이 없이 꼬집어낼 수 없는데 아픈 두통들. 네, 그런 거를 이제 1차 두통이라고 하는데요. 1차와 2차를 일반인들이 좀 알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일반인들이 구분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어려워요. 이렇게 좀 감별을 해서 검사를 권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때 저희가 이제 구별하는 포인트들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50세가 지나서 처음 경험하는 두통. 네. 젊은 사람들은 사실 위험하지 않은 두통이 많으니까요. 아니면 두통 양상이 벼락두통. 1분 내에 이렇게 맥시멈으로 올라가는 벼락두통 양상으로 이제 생겼거나 뭐 기저질환이 머리가 아플 만한 뭐 암 환자거나 아니면은 뭐 임산부거나 그다음에 이제 두통에다가 다른 증상들이 뭐 열이 난다거나 뭐 경련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자세에 따라서 바뀌는 누우면 없어지고 일어나면 생기는 두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압력이랑 관계 있는 뇌압이랑 관계 있는 그런 건데요. 이런 두통들은 당연히 머리 사진 찍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거 없이 생기는 1차 두통 이런 건 또 뭐가 있어요? 가장 흔한 두통은 긴장형 두통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생길 수 있는 정말 드물지만 너무너무 불편한 군발 두통이라는 게 있어요. 군발. 네, 군발 두통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흔한 두통인데 1차 찌름 두통이라고 거의 한 몇 초, 1분 딱 찌르는 것처럼 생겨가지고 오는 하지만 원인은 없는 가장 핵심적인 게 오늘 얘기하는 편두통. 네, 강도가 꽤 심합니다. 강도가 심한 거를 저희가 어떻게 기준을 어떻게 하냐면은 일상생활이 좀 저해가 돼야지 심한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기간적으로는 한 4시간에서 72시간이라고 진단 기준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72시나 가나요? 3일간 누워 있으면은 뭐 진이 다 빠지겠죠. 나 같은 못 배우고. 네. 일단은 이제 혈관성 컴포넌트가 있는 두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편두통 기전을 보면은 이제 혈관이 좀 기여하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욱신욱신, 맥박이 치는 것처럼 약간 박동성이 있는 거예요. 네, 환자분들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심장이 있는 것 같다. 야, 이거 굉장히 시적인 말인데. 네, 여기에 심장이 본인은 엄청나게 아플 텐데 그렇다면 편두통의 핵심은 뭐예요? 일단 두통 양상 4가지 중에 2개를 만족해야 되는데요. 한쪽 두통, 두 번째는 욱신욱신, 세 번째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다. 계단을 걷거나 이런 일상 활동에 악화된다. 이 4개 중에 2개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 플러스 동반 증상은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동반 증상은 구역과 구토, 메스거리는 거, 그다음에 이제 소리나 빛 공포증, 소리나 빛에 악화되는 그 동반 증상이 있어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두통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다 공감을 할 텐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아파야 병원에 가면 되는 건지 언제 약을 먹으면 되는 건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굉장히 드문 두통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약국에서 이제 일반 진통제를 드셔도 사실 크게 문제가 없이 그냥 가끔 넘어가는 두통은 뭐 굳이 병원에 안 오셔도 되는데요. 일단은 일상생활에 저해가 되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약이 필요한 환자들은 오셔서 일단 진단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편두통으로 진단이 되면 평생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와서 내 두통이 위험한 두통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하면 조절을 받아야 되는지, 또 편두통 약은 또 따로 있어요. 네, 진통제로 조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약이 있는지 뭐 이런 거는 조금 와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거가 이거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하나의 질문이 편두통도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면 훨씬 더 치료가 잘 될까요? 좋습니다. 오. 네. 저희가 일단 처음부터 만성 편두통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죠. 이따금씩 머리가 아프다가 조절이 안 되면 빈도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만성 편두통이 되고 뭐 진통제로 조절이 안 되고 뭐 약물 남용 두통 뭐 네. 이런 게 이제 겹치게 생겨고. 되면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요. 우울감, 불안감 이런 게 막 섞이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환자분도 부담이지만 의사도 부담이고 그러니까 빨리 오셔서 치료를 해서 만성 편두통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중간에 이렇게 막 악화되는 그 요인을 한번 딱 스톱을 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본격적으로 편두통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두통에 대한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진통제를 자주 먹으면 두통이 사라진다? O입니까 X입니까? X입니다. 그래요? 네. 진통제는 진짜 지금 당장의 내 두통을 넘기는 역할은 하지만 다음에 오는 두통을 막지도 못하고 네. 진통제를 무분별하게 먹게 되면 두통이 만성화가 되면서 빈도를 점점 더 먹게 돼요? 늘리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진통제를 드실 때에는 저희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조절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번 달에 내가 두통이 어느 정도 있었고 진통제를 어떻게 먹고 있는지는 자가 모니터가 돼야 되거든요. 네. 환자들 보시면 진통제를 먹은 날짜를 다 카렌다에다 표시해가지고 오십니다. 편두통인데 근데 일반적인 진통제를 계속 먹으면은 그러면 그렇죠. 그 사람은 계속 진통제의 양을 늘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네. 편두통에 맞지 않는 약을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드시는 그러니까요. 분들은 저희가 편두통에 맞는 약을 잘 찾아드리면 먹는 약이 줄 수 있겠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편두통 약을 저희가 잘 처방을 해드렸더라도 드실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도 이상 드시면 그 약물 과용 두통이라는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타이레놀도 그렇고 약국에서 사는 모든 약제들, 의사가 처방하는 모든 아플 때 먹는 약제들도 다 약물 과용 두통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에 일단 8번까지로 저희가 제한을 하고 그러면 8번보다 많은 사람은 저희가 다른 치료를 해서 두통을 조절하는 그 치료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진통제를 무분별하게 과용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두통을 악화시키는 맞아요. 요인이 된다.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팩트네요. 네네. 네, 두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편두통은 예방이 불가능하다? X입니다. 오, 예방이 가능합니다. 예방이 가능해요. 네, 저희가 이제 생활적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수칙이 있거든요. 네. 내가 편두통을 가지고 있더라도 매일 아픈 건 아니잖아요. 네. 이 편두통을 가지고 있는 환자한테 편두통을 유발하는 유발 요인이 들어올 때 딱 편두통 구조물을 딱 건드리면서 두통이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편두통을 유발하는 유발인자를 잘 알고 있으면 내가 생활상으로도 좀 조절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낮잠을 자면은 머리가 아픈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낮잠을 자면 머리가 아프다. 이러면은 낮잠을 안 자야죠. 안 자야죠. 근데 또 낮잠을 잘 때마다 또 100% 아픈 거는 또 아니거든요. 이게 내 체력적으로 딱 받쳐주면 그게 좀 인자가 들어와도 두통으로 연결되는 거를 좀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하고 체력 관리를 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해도 두통이 한 달에 뭐 8번 이상 저희가 급성기 약제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그 범위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저희가 치료적으로 예방 치료가 들어와서 빈도를 의사가 조절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편두통 치료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데 요새 이 편두통 치료의 트렌드 어떻게 합니까? 네, 저희가 이제 편두통 치료라고 하면 아플 때 저희가 치료하는 급성기 약제
빈도를 조절하는 예방 치료 이렇게 저희가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급성기 치료제건 예방 치료제건 요즘에는 다 표적 치료제. 표적 치료제. 예, 표적 치료제로 이제 좀 옮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항암제 치료하면은 뭐 정상세포도 좀 타격을 하고 그래서 환자분들이 막 넉다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표적 치료제가 나오면서 암세포만 그렇죠. 이렇게 태깅하는 그런 네. 약제들이 나오잖아요. 편두통도 편두통을 일으키는 그 물질만 타겟하는 차단시키는 거예요. 네, 차단시키는 그런 약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편두통 치료제를 보면은 편두통 치료제로 개발이 되지 않은 약이 편두통에도 효과가 조금 있더라. 이런 거 가지고 뇌전증약, 뭐 혈압약, 뭐 항우울제 뭐 이런 걸 빌려다가 편두통을 예방했었거든요. 네. 편두통 표적 치료제는 그런 약제보다 부작용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편두통을 조절하는 파워는 비교가 안 되게 높아요. 높죠. 높아졌어. 네. 그건 이 주사제예요. 주사제도 있고 경구약제도 있습니다. 저희가 빠르면 하루, 그다음에 한 5일 정도 만에는 효과가 시작이 된다고 네. 되어 있습니다. 오. 효과가 시작돼서 두통이 준다고 해서 저희가 치료를 그만하는 게 아니라 유지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잘 조절이 된다고 해도 한 6개월 정도까지는 끌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 타겟이 뭐예요? CGRP라는 CGRP. 라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그 CGRP를 찾아가서 딱 그걸 그렇죠. 끊어버리는 네네.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쉽게 설명하면 3차 신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뇌 바깥에 있습니다. 네, 3차 신경과 그 주위에 있는 혈관들. 이 구조물이 이제 유발인자가 들어오면은 딱 영향을 받죠. 네. 그러면서 요 3차 신경에서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CGRP고 이게 핵심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제 환자 중에 제가 이렇게 딱 기억나는 그런 환자의 멘트? 네. 네, 보면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두통을 안으면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네. 어딜 가나 정신적인 문제,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래서 머리가 아프다.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두통 치료를 해서 두통이 좋아지고 보니까 우울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두통 때문에 우울했구나. 아. 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럴 수 사람들도 있겠다. 그럴 수 마저도 있겠어. 네. 사라지는. 그러면 이거를 주사제 말고 먹는 약은 없나요? 먹는 약제도 있습니다. 글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먹는 나온 지가 한 6개월 정도 됐고요. 최신이네요. 최신 가장 신약이네. 최신입니다. 가장 최신. 예, 예. 근데 이제 주사제랑 CGRP를 타겟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아 그래요? 네. 먹는 약은 네. 먹는 약 이름 뭐죠? 아큐타라는 약이고요. 아큐타. 두통을 좀 심하게 앓는 사람들은 요즘에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 알겠지. 네네. 그쪽 계열의 사람들은 네. 완전 또 네네네. 새로운 뭐 약이니까. 네네네. 근데 이거 어떻게 방식이 주사제랑 뭐가 다른? 뭐가 다르냐면 CGRP라는 물질이 나오면 그 다음 신경에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CGRP가 수용체에 딱 붙으면 그 다음 신경으로 연결이 되고 그러겠죠. 하면서 네. 이제 통증 회로가 점점 이렇게 시작되겠지. 시작이 네.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주사제는 항체 주사거든요. 네. 그 항체는 요 CGRP를 항체가 딱 잡는 거예요. 해가지고 역할을 못하게 네. 하는 그런 기전이라고 하면 아킨타는요? 아큐타라는 거는 굉장히 조그만한 분자거든요. 거의 CGRP랑 생긴 게 비슷해요. 네. CGRP가 수용체에 붙는 거는 저희가 이제 열쇠와 자물쇠로 설명을 네. 하거든요. 이 자물쇠 있는 거에 CGRP 대신 딱 대신에 붙어. 약간. 야, 이거 재밌네. 네. 아. 그래서 아. CGRP가 그 수용체에 달라붙지 못하게 수용체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 미리 있는 그냥 거예요. 막아버리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 방식은 다르지만 효과는 똑같네. 그렇죠. 아. 차단하는 거는 똑같고 그다음에 타겟하는 물질도 비슷한데 근데 이제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주사의 효과를 잘 못 봤던 환자더라도 아큐타를 먹으면 또 효과가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나오는 사람이 네. 있는 거예요. 또 아큐타의 효과가 조금 별로였던 사람도 주사를 맞으면 또 효과가 나올 수 있고 이 가임기 여성, 젊은 여성한테 환자가 많기 때문에 이게 그 치료를 받으면은 임신에 영향을 주거나 이러진 않나요? 모든 약이 다 임신에 자유로운 약은 사실 없는 것처럼 그러겠죠. 저희가 이제 이런 신약 끌고 갈 때는 그
무조건 피임 같이 하면서 가져갑니다. 근데 네. 이제 주사제는 워낙 이 기간 이제 작용 시간이 길기 때문에 피임해야 되는 기간이 좀 길죠. 그러니까 약효가 완전히 몸 밖으로 빠져나갈 때까지니까 마지막 주사로 하여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한 5개월까지는 피임을 더 시키거든요. 근데 먹는 약, 아까 아키타라는 약은 반감기가 한 11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몸 밖으로 다 빠져나가는 데까지만 한 5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환자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시험 관하기 준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사제가 조금 부담스럽죠. 네. 그러겠네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먹는 약제로 저희가 끌고 가는 사람들이 좀. 네. 남자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 남편이 이 약을 먹었을 경우에 경화를 유발할 수 있다든지.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네네. 남자들은 별로 걱정할 게 별로 남자들은 없어요. 별로 네네네. 오케이. 그러면 진짜 환자들은 그 의료진한테 계속 잘 꾸준히 와서 계속 그 상태를 잘 평가받고 해야겠네요. 그렇죠. 어? 예. 그래서 환자분한테는 주사를 맞고 뭐 아키타를 드시고 두통이 아주 잘 조절되어 있는 상태가 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환자가 이거를 정말 죽을 때까지 계속 이 상태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시 또 두통이라는 거는 또 스트레스 받고 또 어떻게 네.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자가 조절하다가 그런 이벤트를 만나서 두통이 조금 불편해지면 또 단기 치료해서 또 떨어뜨리고 결국은 그 범위 내에서 조절하게 해서 나이가 들면은 또 좀 많이 좋아지거든요. 네, 그때까지 저희가 끌고 가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 그 편두통 치료에 대한 아주 정말 다양하고 흥미로운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편두통이나 두통을 앓고 있는 그 환자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말. 편두통은 예방될 수 있는 두통이고 그다음에 내가 아는 것만큼 또 조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또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나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이까지 지치지 않고 조절한다. 이런 개념이 중요합니다. 네. 꾸준한 이렇게 자세가 조절.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네네. 그러면 편두통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벗어날 수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오늘 편두통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재미있고 또 알아야만 하는 좋은 말씀 많이 그래. 해주신 문희수 강북 삼성병원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